평생무료 주식 투자가 앞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시장을 이기는 미들캡 관심주를 선보이려 합니다. 유틸렉스라고 하는 이제 바이오 쪽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치료제 관련된 부분으로 좀 부각이 조금씩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건 이제 거들 뿐이고 다양한 세포 치료제 관련된 플랫폼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관심주로 좀 선정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코로나 관련된 부분은 끝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왜 이 회사가 관련돼서 이슈로 좀 엮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사 이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미 많이 아시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세포 치료제, 그리고 CAR-T 세포 치료제, 그리고 항체 치료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항체 치료제 EU101은 일단 라이센스 아웃을 이제 중국 쪽에 했고요. 중국 쪽에 하면서 어, 그러니까 상장을 하면서 지분 투자까지 받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U102와 EU900도 비임상 단계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했고요. 음,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많았었던 게 아, 이거거든요. 임상 이상 중지 중인데 이건 이제 9월달 사업 보고서, 그러니까 분기 보고서를 제가 이제 제시를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2월달, 그러니까 올해 1분기 분기 보고서로는 이제 진행이 중일 겁니다. 그래서 진행 중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카티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동사의 어,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그 PPT 자료 역시 8월에 그 IR 통해서 좀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는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필요한 것만 잘 발췌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병세 대표라고 하는 분이 이제 대표로 이사로 역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 그 유틸렉스 항체 치료제 EU102 개발, EU101 개발. 그래서 여러 가지 항체들을 이제 발굴을 하면서 그 항체들을 가지고 이 플랫폼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 킬러 T세포 활성화 인자인 41BB와 4ITR 항체 발굴을 및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 경영인이 이제 있는 게 아니라 그 대표자분이 그 연구 인력으로 포함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면역 항암제가 동사가 이제 아, 포함 주로 이제 면역 항암제를 동사가 진입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동사의 이 면역 항암제가 내성 획득률이 낮고 완치 가능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 놓고 있고요. 킬러 T 세포와 NK 및 NKT 세포 치료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 어, 동사가 그 흔히 말하는 앞에서 그 대표분이 발견한 그런 치료 항체 관련된 부분의 인자가 세계 최초 T세포 활성화 인자로 노벨상 수상과 대등하게 뭐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역 항암제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글로벌 라이센스 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게 면역 항암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EU101과 EU102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단 뭐 상당히 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기에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 거 위주로 좀 설명을 해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해하고 정리를 한 부분만 설명을 해 드리려 합니다. 일단 그 절강 화해제약이라는 곳에서 EU10에 대한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 그 화해제약이라고 하는 업체의 그 간략적인 소개는 8,800억 정도, 그리고 820억 정도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 업체다. 그래서 전문의약품, 원료의약품, 바이오의약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고 중국 전 지역에 공급을 하고 있다. 그래서 EU101에 대한 개발, 아까 앞에서 맨 처음에 보내드렸던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판권을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으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 100만 달러 착수금을 받았다. 그리고 세부 사항에서 10개 적용 중에 승인 시에 전 세계 전체 한 3,550만 달러 규모로 계약이 돼 있는 상태고, 임상 종료까지 450만 달러, 뭐 이런 부분으로 계약이 돼 있다. 그리고 참고로 동사가 상장할 때 지분 16.8%로 지분 투자를 들어와 있어서 지금도 뭐 최대 주주를 제외한 2대 주주로 등극을 해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체를 바탕으로 해서 적응을 할 수 있는 쪽은 암 쪽, 대부분 암 쪽에 좀 치중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그 관련된 부분으로 T세포와 암세포를 연결하여 암을 치료하고 있다. 치료하고 있는 부분이 준비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좀 임상 이상 쪽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드리면 T세포 분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기술이 1억 분의 1개만을 분리 배양 기술을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술력을 가지고 분리 배양을 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핵심적인 부분으로 다양한 세포 관련된 부분을 플랫폼을 기술 확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킬러 T세포 추출 가능성, 강력한 효력과 그리고 자기 유래, 유전자 조작이 없고 생산 경쟁력, 확장성이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 플랫폼을 가지고 다양한 부분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림프종, 그 MBNT라고 하는 이제 임상 이상 관련된 부분은 림프종 쪽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터TNT는 폐암과 유방암, 그리고 ETNT는 신경교종, 그리고 NIN-SONT는 육종과 난소암, 뭐 이런 쪽에 다양한 암 쪽과의 그 접근을 좀 진행을 하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BNT 관련된 국내 이상 다시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1분기에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2020년 4분기, 이제 3분기에 진행이 됐을 때 2020년 4분기로 계산을 했지만 이게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21년 뭐 상반기 정도로 좀 늦춰질 수 있다라는 뜻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국내 및 미국 임상으로 조기 상용화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터TNT나 위TNT 등도 여러 가지 고용암에도 높은 효능을 입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방암, 비소, 세포성 폐암, 악성 뇌종양 등등의 연구자 임상과 임상 1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카티 세포 치료제인데요. 이 부분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 같이 최근에 그 동사가 면역 그 세포 치료제 관련된 부분에 뉴스가 하나 나왔거든요.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 카티 치료제를 통해서 이제 비임상에서 여러 가지 어, 쥐를 통한 그런 세포 관련된 부분으로 연결을 해서 좀 치료 관련된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카티 세포 치료제가 암세포 완전 사멸에 대한 부분으로 확인이 됐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비임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 동물 쪽에 실험을 했지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어, 부분이었다라고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T세포 치료제 임상 2상으로 조기 상용화를 할 예정이고 에피엔티는 MKT 세포 림프종 치료제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터TNT도 있고 위TNT 그리고 MVR 카티 치료제 관련된 부분이 있다. 그리고 EU1, EU101, EU102 역시 암 관련된 부분에 치료를 계속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계속적으로 보고 있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 부분에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은 제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려 하고 일단 이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뭐 높게 책정이 된 그런 회사들만 좀 적어 놓긴 했지만 그래도 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파이프라인을 다른 업체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좀 가격적인 매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암만 따져봐도 한 다섯 여섯 개 정도 암을 좀 적용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HLB는 진국 치료제 판매 승인을 한 부분이고요. 림프종과 뭐 다른 여타 암 관련된 부분에도 적용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죠. 뭐 리보세라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있고 시가총액은 3조 6천억 정도 되는 부분이고요. 알테오제는 유방암 치료제 관련된 국내 일상 완료 8,700억. 그리고 제넥시그는 자궁 경부암 임상 이상 관련된 부분 1조 2천억.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암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억 미만이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좀 가격 매력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 그 머니투데이 쪽에서 나온 뉴스를 발췌한 건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신종 감염증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이 착수됐다라고 밝혀졌다. 그, 유틸렉스는 면역세포 T세포, 어, 이거는 앞에서 여러 가지 항체 관련된 부분으로 상당히 저명 있는 부분의 항체를 발견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뭐 노벨상에 버금가는 그런 뭐 항체다라는 부분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 부분이 결국 어, 말초혈액에서 발현 림프가 1% 미만 존재를 하고 코로나19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똑같은 발현 림프가 40%까지 증가한다. 근데 동사가 결국에 이 관련된 부분에 그 관련된 치료제나 관련돼서 연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결국 그 바이러스 감염된 세포를 조기에 파괴시켜 바이러스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뜬금없이 코로나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치료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계속 해왔었던 그런 부분에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음, 그래서 결국 킬러 T세포로 전환, 증식을 유도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조기에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특히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나 노약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런 설명을 좀 했고요. 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했죠. MBNT에도 그 최근에 림프종 관련된 부분, 최근 임상 시험 이상을 재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T세포 플랫폼을 통해서 코로나19 환자의 혈액으로부터 고순도 코로나의 특이적인 T세포 치료제를 생산하는 것도 가능하다. 뭐 이런 뉴스들인데 이런 부분은 일단 뭐 그래서 동사도 역시나 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바이오 쪽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면 일단은 암학회 관련된 부분이 지금 취소가 됐죠. 4월 달에 열려야 되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사 그 뉴스가 나오면서 동사뿐만 아니라 뭐 암 관련된 종목들은 다 흔히 말해서 좀 두드러 맞은 그런 흐름이고요. 뭐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종목들, 뭐 제넥신이라든지 알테오젠, 뭐 그리고 HLB도 다 암흑회 취소가 되면서 결국 단기적으로 좀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좀 카티 관련된 치료제, 세포 치료제에 대한 아, 의, 미 있는 그런 결과들, 그런 모습들이 또 나왔고, 어떻게 보면 하락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발빠르게 좀 올라왔다라는 부분에서 좀 그나마 좀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암학회 관련된 부분이 취소가 됐을 때 그때 당시 마이너스 17%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시장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흐름들이 좀 나왔다라는 게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일 뭐 장 초반에 좀 밀리면서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최근 흐름들을 보시면 거래량이 좀 수반이 되고 있는 흐름이고요. 거래량이 수반이 된다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주봉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보면은 결국에는 계속 긴 박스권 흐름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점은 42,000원을 잡은 흐름이고 단기 고점은 한 65,000원, 66,000원, 7,000원 정도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67,000원, 6,000원을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꽤 좀 높은 가격 형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좀 실린 흐름에서 보면
한 8만 원 정도에서 9만 원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참고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가면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정도 될 겁니다. 6천억에서 한 7천억 정도 될 것 같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한 지금 4,200억이니까 뭐 1,800억에서 한 2,800억 정도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그나마 그렇게 크게 뭐 고평가다라고 좀 보기에는 좀 예, 다른 암 관련된 종목들을 보더라도 조금 더 가격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월봉상도 결국에는 하방이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얼마만큼 다시 우상향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손절에 대한 부분은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움츠하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뭐 한 5만 원이 깨지지 않는 시점까지는 계속 좀 가져가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변동성이 어차피 좀 클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4만 2천 원까지는 모르겠지만 추가적인 하락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우상향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략 다음 주에 그 한 6만 원 정도만 잘 유지를 해도 뭐 이 정도 시점까지만 잘 유지를 해도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